푸른밤 종현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에서 열이 나죠. 넘어지고 부딪혀서 어딘가에 큰 상처가 생기면 꽤 오랜 시간 통증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오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픈 것이 당연한 상황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이상한 일도 없죠. 마음이 내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록 건강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의 변화에 쉽게 휘둘린다는 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이라는 건 여리고 순한 게 당연한 거라고 해요. 약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공감하며 같이 어울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삶이 맞는 거죠. 8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28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었습니다. 유재하 씨의 음악 되게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오프닝에서 마음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건강할 때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건강할 때 좀 잘 버티는지, 아니면 막 상처를 많이 입고 익숙해져 버려서 통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묵묵히 있다가 쌓여서 그게 또 한 번에 터지게 되는 것인지. 사실 뭐 몸처럼 이제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해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좀 더 예민하게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긴 하는데, 나와 상대방이 다른데 야 괜찮아, 나는 그런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나는 이겨냈어 라면서 상대방에게 뭐랄까 인내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도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쨌든 나에게 맞는 어떤 마음의 크기 그리고 고통의 크기를 잘 체크해 두시길. 그런 거 하잖아요. 병원 가면 1부터 10 중에 얼만큼 아파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그걸 왜 물어보나 싶긴 해요. 저는 나 너무 아파서 여기 왔는데 환자분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프세요? 물론 이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려는 그런 질문이긴 하겠지만, 사람마다의 어떤 통증의 강도가 다를 것이고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텐데, 그런 걸 물어봐서 저는 참 아팠던 상황이다 보니까 한 8, 9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자주 뵀던 분이셔서 저한테 장난으로 8, 9면 못 버텨요 지금 뭐 이러고 못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도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당장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못 견디겠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야 그 정도면 사실 버틸 수 있어, 그만큼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억울하고 더 눈물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물론 제가 그냥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비유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그렇게 막 이겨내라, 막 버틸 수 있다,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은 얘기를 들어주고 다독여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요일이에요. 여름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음악 그리고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누는 맵스앤뮤직.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카피라이터 김민철 씨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여행기를 들려주실지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모든 여행자는 자신의 역사책에 전성기를 쓰는 사람, 결코 바스러지지 않을 인생의 한 챕터를 쓰는 사람, 더 빛나는 전성기를 꿈꾸며 다시 모험을 떠나는 사람. 여행자는 그런 사람. 늘 여행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죠. 여름 특집 맵스앤뮤직, 낯선 공간을 탐닉하는 카피라이터 김민철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행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여름 특집 맵스앤뮤직. 지난주에 이어서 카피라이터이자 에세이 모든 요일의 여행의 저자이신 김민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 네. 날씨가 꽤 더웠죠? 네, 근데 풀릴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바뀌고 있어요. 조금. 네. 네네네. 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꽤 시원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올해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꽤 깁니다. 네. 그리고 많이 덥고요. 네. 자, 그래요. 지난주에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푸른밤 가족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밌었다라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작가님 주위에서는 어떤 방송에 대한 후기 이런 건 없었나요? 제 주변 사람들은 놀리는 문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왜요? 네. 집어치워라. 목소리가 왜 저러냐. 또 지인들이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어색할 수도 네, 있었겠죠. 네네. 근데 다들 기본적으로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그렇군요. 실은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잘 없으니까요. 네네. 네,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 그렇군요. 주변에서도. 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어떠세요? 저번 주보단 마음이 좀 편하세요? 그때 가시기 전에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정말 무슨 얘기한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어떤 글이 작가님 책에 나오는 글이더라고요. 네. 여행자는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고 계신 작가님, 본인의 삶은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들으면 네. 저 사람 참 빛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름이 멋있으니까. 예. 근데 카피라이터도 그냥 회사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 매몰되기 쉬운 사람이라서 실은 빛을 찾으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오늘도 이제 여행 이야기를 쭉 나눠볼 텐데 어떤 여행 이야기를 나눌지. 지난번에는 실은 좀 멀리 갔던 것 같아요. 리스본, 파리, 도쿄 좀 많이 멀리 갔던 네.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늘 여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행을 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나누게 되겠네요. 네네. 사실 국내에서 여행을 하면 멀리 가는 것보단 조금 더 편안한 부분이 있긴 하죠. 네네. 언어도 잘 통하고 네.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더 수월한 부분도 있고요. 네. 어느 부분이 가장 국내 여행의 어떤 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언어가
잘 통한다는 게 네. 되게 국내 여행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방인으로 만들어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저희를. 있겠죠. 네, 그냥 다 아는 한국 사람들이고 어디 가든지 내 말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사람들도 내 말을 알아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도 똑같은 곳은 없고 몇 번을 가도 같은 곳은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국내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적인 어떤 여유도 조금은 더 챙길 수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작가님이 골라오신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일지.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공연을 갔다가 네. 보고 반한 가수가 있어요. 우주 히피라고. 네.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팬심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노래를 찾아듣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중에 어쩌면 만약에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곡을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너를 미워할 뻔했지. 우주 히피의 어쩌면 만약에 듣고 왔습니다. 곡 자체가 되게 분위기 있네요. 네. 이런 음악들은 차에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운전하지 않는 어떤 이동 공간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저는 면허증도 없고 차도 없어서. 아, 저런. 네. 뭐 이동수단이야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기차라든지 네네. 버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창밖 바라보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꽤 좋은 음악이었어요. 네. 자, 그래요. 이제 국내 여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소개해 줄 곳은 어딜까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본 곳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여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여수. 사실 유명한 곳이죠. 네. 노래 제목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그래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때문에 이곳을 찾기도 했고 네. 그랬었습니다. 자, 여수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인상이 있으셨기에 여러 번이나 찾아가셨는지. 우연히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네. 실은 그건 우연이라기보다는 외국 유럽 일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게 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번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녀본 적이 없구나라고 네. 21살 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혼자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연히 여수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향이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향이람이요. 네. 말 그대로 해를 바라보고 있는 암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남해라는 곳을 처음 봤어요. 남해. 네. 저희가 동해는 아시잖아요. 푸른 파도가 철썩이는 곳. 그리고 서해 하면 그 갯벌이 있는 곳. 네. 근데 남해에 대해서는 딱히 인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정말 푸른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에메랄드빛, 연두색빛의 그 바다에 섬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떠 있고 그리고 향이람이란 곳은 그 바로 바다 바로 옆에 산이 있어요. 네. 산 꼭대기에 있는 암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단 한 번도 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바라본 적은 없더라고요. 바로 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곳. 산과 바다가 또 한 곳에 있어야 네. 그런 풍경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저는 산 위에 서 있고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보는데 이거면 됐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가 또 작가님이 떠났던 국내 여행의 마지막 네. 코스라고도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의미가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때부터 약간 홀린 것처럼 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여수로 갔어요. 네, 그게 1살, 2살 그때쯤부터 시작된 거니까 꽤 오랫동안 해마다 여수를
간 거죠. 그렇군요. 뭐 이동 수단은 좀 어떻게 이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때는 여수에 KTX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여수로 내려갔고 늘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갈 때마다? 네. 근데 그 친구는 대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여수로 오고 저는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가서 여수에서 만나서 둘이 같이 놀다가 또 헤어져서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고 했었어요. 상당히 재밌는 연중 행사 같은 느낌일 수도 네. 있었겠네요. 그 네. 친구와 뭐 그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볼 수 있겠지만 여수에서 만나는 그 친구와의 어떤 시간이 네. 본인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약간 보약을 먹는 듯한 심정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이게 해를 뜨는 거를 아침 해 뜨는 거를 겨울바다에 서서 보면 네. 그게 대부분 이제 12월이나 1월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한 해 동안 되게 잘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한 해도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딱히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 해 뜨는 거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려와서 밥 먹고 또 헤어지고 계속 그렇게 보약을 먹는 심정으로 해마다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요. 여수 여행. 그래도 여행이니까 어느 정도의 루트는 있을 텐데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저는 여수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서시장이라는 곳으로 가서요. 네네. 거기에서 우연히 귤 파는 아줌마가 알려준 아줌마 여기 밥 파는 데 없어요? 라고 했더니 네네. 이건 우리가 가는 데인데 관광객들은 안 가는데 그러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양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가 사는 방 안에서 그냥 진짜 온돌방에 앉아서 할머니 장롱을 등 뒤에 기대고 그냥 밥을 받아서 먹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옆에 바로 경매장이 있어가지고 경매하시는 분들이 와서 밥을 먹는 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우연히 거기를 알게 되어서 거기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오동도를 갔다가 그리고 오동도 옆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한겨울에 12월에 바이킹을 타는 미친 사람 잘 없기 때문에 늘 저희가 전세를 내고 거기를 막 놀고 그리고 향일암으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동도도 거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곳은 어딘가요? 오동도는 동백꽃이 피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동백나무들로 빽빽한 섬이에요. 근데 여수에서 오동도까지는 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한 5분, 10분 정도만 걸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동 자체가 어렵진 않네요. 네. 섬인데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오동도를 갔다가 향일암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섬으로 가는 건데요. 네. 네. 향일암은 또 돌산대교라는 걸 건너서 돌산도로 들어가면 향일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돌산도는 뭐로 유명하냐면 갓김치라고 혹시 예, 알죠. 네. 돌산 갓김치라고 풀네임은 돌산 갓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모든 집에서 다 갓김치를 팔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다 맛있는 갓김치를 먹을 수 있는 그곳에서 밥을 먹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오늘 밤 자겠다라고 말을 하고 하룻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향일암을 올라가고 네, 그런 코스로 늘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여수라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뭐 여행으로 가본 적은 없고요. 네. 그 전에 어떤 행사, 네. 공연 때문에 갔던 적은 있었는데 네. 바다가 참 예뻤었던 기억은 있어요. 네. 저도 밤에 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쁜 바다를 보고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뒀다가 한번 찾아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눌게요.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름 특집이죠. 맵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민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앞서서 여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국내에는 볼
곳이 참 많죠. 네. 여기 야수뿐만 아니라 좋은 곳들이 꽤 많이 있는데 다음에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딜까요?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온다면 이곳을 빠뜨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딜까요? 서울의 가로수길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가로수길. 네. 상당히 사람이 많은 네. 그리고 볼거리가 참 많은 그런 곳이죠. 네네. 네. 왜 이곳을 또 골라주셨는지. 제가 13년 전에 첫 회사가 가로수길에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제 소원은 가로수길에 파스타집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그때는 뭐 어느 정도의 카페 조금. 네, 카페 한두 개 네네.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가 하나 있었고 카페가 하나 있었고 거의 뭐 아무것도 없었던 네네. 곳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도 가로수길은 이상하게 좀 유명했었어요. 이상한 이제 작은 공방들이 생기고 작은 네. 가게들이 생겨나고 그런 재밌는 분위기긴 했어요. 근데 1년을 그 회사를 다니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집에를 안 보내줘서. 네,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이 회사를. 그래서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붙었는데 거기서 저희 회사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니까 그쪽으로 출근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했더니 제가 가로수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가로수길 건물에서 5 건물 옆에 있는 아이고. 곳으로 새 회사가 이사를 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가 지금 12년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합 13년째 가로수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지내다 보면 여행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떠한 일상의 틀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추천해 주러 이곳을 또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실은 가로수길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추천이라기보다는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제 앞에도 제 뒤에도 다 외국인 여행객들이에요. 네. 그들은 아마 가로수길이 매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마 지도를 들고 아침부터 바삐 움직여서 거기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 9시, 아침 10시에 가로수길에 문 연 곳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늘 제가 거기에 겹쳐지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외국 여행 가가지고 어디 유명하다더라. 그래 거기는 아침 일찍부터 가봐야겠어. 거기 갔다가 또 어디 가야지라고 해서 가보면 정작 거기는 다 문이 닫혀 있고 네네. 저한테 다 등을 돌리는 것 같고 너 왜 여기 왔어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라고 실망하던 제 모습들이 자꾸 겹쳐지는 거예요. 유명한 곳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하다고 왔는데 별게 없는 거죠. 찾기가 힘들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겹쳐져서 가로수길의 여행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정서라든지 가게의 패턴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면 더 잘 즐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실 거예요. 아마 가로수길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세로수길이라고. 네, 옆에 생겼죠. 네네. 사람들은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름을 세로수길이라고 짓다니. 그래서 세로수길에서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괜찮은 곳들이 나오긴 해요. 골목골목마다 재밌는 샵들이라든지 네. 편집샵이라든지 뭐 음식점들도 꽤 있고요. 네. 저는 그 주변에서 헬스장을 다녀서요. 그 주변에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서요. 뭐 저는 항상 밤쯤에 가게 됐는데 네. 카페도 상당히 많고 네. 예전에는 사실 몇 년 전에는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네. 그 개인이 좀 뭐랄까 디자인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커피의 맛도 조금은 특색 있게 만들어서 했던 그런 카페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지금도 있긴 해요. 네네. 뒤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곳들이 있긴 한데 실은 그런 곳들이 자주 오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여행 오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네. 더 뭔가 반짝반짝하고 네. 간판이 앞으로 나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먼저 보여지겠죠. 네. 근데 그런 크고 간판이 번쩍번쩍한 곳에서는 되게 사람이 외로워지기 마련이라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길을 오는 외국인들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네네. 실은 그거는
똑같이 외국에 가가지고 유명한 이를테면 샹젤리제 거리에서 네네. 헤매고 있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 거죠.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네네. 거기 훨씬 더 괜찮은 것들이 많아. 보석은 거기 있어.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네. 어느 요일이 제일 사람이 많아요? 가로수길은? 가로수길은 토요일, 일요일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네. 저는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퇴근을 하기 위해서 신사역으로 가면 저는 이제 추레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찌든 모습으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말 블링블링 화장도 반짝반짝한가요, 옷도, 다들? 네, 전부 이제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나오는 사람들의 풍경이 너무 대조돼서 재밌는 풍경을 볼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가로수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노래를 한 곡 추천 또 받고 싶어요. 다음 곡은 어떤 곡으로 추천해 주실지.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음악이 실은 어떤 장소에 딱 더해지는 순간 마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음악에 매우 무지하고 저희 남편은 음악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서 네네. 저희가 저희 집을 망원호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자주 마시기 때문이고. 호프, 그 호프요. 네. 예. 그리고 망원동이라서 망원호프라고 부르고 저희 집에는 술을 마시기 위한 친구들이 자주 오는데 저희 집에 이제 망원호프 공식 DJ인 남편이 듣고 싶다고 말을 한 음악입니다. 스노우 패트롤의 Chasing Cars.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스노우 패트롤의 Chasing Cars 듣고 왔습니다. 자, 그래요. 가로수길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여수도 다녀왔습니다. 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이자 제가 사는 곳인 망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망원동이요. 네. 망원동은 어디에 있죠? 망원동은 홍대와 상암동의 가운데에 있는 동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부터 여기 살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래 나도 왠지 홍대 주변에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홍대 주변에는 집이 없다며 네 그렇게 많이 보이던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망원동이라는 곳으로 이제 부동산 아저씨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저씨 차를 얻어 타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데 커다란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아파트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데 저 아파트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짓말처럼 그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서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 집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났어요. 마치 일본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사람들이 이쪽 구석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고 저쪽 구석에서는 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고 저긴선 또 농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트랙을 걷고 있고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공간이 우리 동네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네 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다고요? 네네. 전 사실 잘 그림에 안 그려지거든요. 네. 어떤 풍경일까요?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건가요? 네네. 제가 그 운동장의 비밀을 알게 된 거는 실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네네. 보면 택시를 타게 돼요. 그래서 아저씨 망원동이요 라고 하면 기사님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망원동은 진짜 수해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라고 늘 물에 잠기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름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되니까 네. 갑자기 운동장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운동장에 있는 차들을 다 밖으로 빼라고. 네. 거기에 잠기는군요. 네. 거기가 잠기는 거죠. 그러더니 차들이 다 나가니까 갑자기 저는 거기에 수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수문이 열리면서 한강물이 콸콸콸콸 들어오더니 갑자기 거기가 호수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호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긴 이 유수지라는 곳이 생긴 다음에 망원동엔 더 이상 수해가 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유수지라는 게 물이 놀다 나가는 땅.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망원동에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할 때는 또 이제 호수처럼 잠겨 있고 그리고 물이 빠지면 운동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풍경이네요. 네. 그리고 뭐 겨울에 거기에 눈이 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가는 모습도 되게 기묘한 풍경이고요. 여름에 호수가 되는 것도 참 기묘한 풍경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동네네요. 네네. 망원동. 사실 저도 뭐 이름이야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유수지라든지 네. 그 외에 넓은 운동장 또 이런 풍경들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자, 그래요. 이런 곳에서 7년 정도 지내고 계시고요. 네. 망원동 주변에 뭐 괜찮은 술집이라든지 네. 그 외에 어떤 음식점, 그 외에 뭐 볼거리들, 밤에 나가서 놀만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망원동은 제가 듣기로는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 가장 짧은 동네래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저희 집에서 한강까지 나가는데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물론 잘 나가게 되진 않습니다만, 네, 한강도 가깝고 작은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가게들이 많아요. 어떤 가게일까요? 그러니까 왜 서울에 이런 인심의 가게가 싶은 곳들이 많은 거죠. 이를테면 지나가고 있으면 동네 전집 사장님이 저희를 불러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가면서 술을 그냥 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래 나도 네일 케어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라고 네. 해서 네일샵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일 케어를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오늘 예약이 취소돼서 심심했어요. 그냥 가세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정말요? 네, 슈퍼 아저씨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태워주겠다면서 집에 저희를 배달해놓고 가신다거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네네. 그래서 서울에 이런 인심의 동네가 있었나? 왜 이렇게 다들 잘해주는 거지 우리에게? 라고 생각할 만큼 동네가 되게 정겨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곳에 새로 이제 젊은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공방을 차리는 분들까지 모두 하는 말이 망원동은 좀 이상해. 다들 서울 안 같아.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망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망원동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망원동을 사람들에게 매우 자랑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 동네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이번에는 여름 휴가를 망원동으로 떠났어요. 살고 계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네. 여행지로 선택하셨다. 네. 제일 좋아하는 숙소가 망원동에 있으니까. 집.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망원동을 돌아다니고 좋아하는 숙소로 돌아오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망원동 여행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 카메라를 꼭 들고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만화방에 갔다가 또 어디 책방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부지런하게 막 망원동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여행을 떠나서 일상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일상에서도 여행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싶었고. 네. 왜냐하면 망원동은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뜬다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13년 동안 가로수길에서 일을 하면서 가로수길이 망가지는 모습을 봐왔단 말이죠. 망원동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평소에 지나다니는 길에서 풀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평소 들어가던 가게에서 한 번이라도 말을 더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곧 재개발이 된다는 집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여행이 아닌가? 어쩌면 이게 내가 제일 원하는 여행이 아닌가? 네네. 내가 그토록 비싼 수업료를 내고 외국까지 가서 배운 거는 이런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망원동을 여행을 했는데 과연 좋았어요. 네. 항상 내가 지내던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여행이 아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도 새로운 걸 또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느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또 해주신 거네요. 네네. 제가
그러고 났더니 책 제목을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고 썼는데 네. 마음가짐만 달라진다면 모든 요일이 여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상암 MBC까지 온 것도 어쩌면 여행의 일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든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망원동 가로수길 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국내 여행도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가님의 마음으로 따지자면 상암동 MBC도 어찌 보면 여행을 떠나오신 것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이 MBC라는 공간은 다시 오고 싶으신가요? 불러주신다면 올만한 곳인가요? 집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버스 한 번이면 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도 또 좋은 소식 얘기 있으면은 푸른밤에서도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여름 특집 SM 뮤직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이 곡 들으면서 김민철 작가님과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문득 생각나서 반갑고 가끔은 사무치게 그립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인 2000년대 노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 시절을 수놓았던 주옥 같은 팝과 가요들. 그때의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투더 2000.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백투더 2000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5527님 LMNT의 줄리엣 신청합니다.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AS 기사님을 불러야 하나 하다가 그냥 우리가 고쳐보자 하고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고쳤는데요. 덕분에 휴일이 그냥 다 가버렸네요. 이 노래는 2001년도에 발매된 오래된 팝이지만 여름에 들으면 청량감이 느껴져서 들으면서 덥고 지쳤던 오늘 하루를 보상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Hey Juliet 그 노래죠. 정확히 음정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노래 예전에 저도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커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Hey Juliet 이런 노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났던 저희 샤이니 노래 중에서도 줄리엣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때 그 이후 다음 앨범 나올 때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커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큼하죠 이 노래. 여름에 듣기 좋습니다. 이윤정님 요즘 이유 없는 우울함이 찾아와서 괴로운데요. 저는 우울할 땐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우울의 끝을 딛고 올라오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도 지금처럼 알 수 없는 우울함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끝까지 떨어뜨렸던 기억이 나서 신청을 해요. 데미안 라이스의 캐논볼 듣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푸른밤에서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데미안 라이스 노래 들으면서 사연자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인 크라임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곡은 데미안 라이스의 어떤 우울감이
가득 들어있는 곡들 이런 거 들으면서 차라리 지금 당장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더 알아가는 좀 기회를 갖자라는 나름의 방패막을 세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윤정 씨.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또 나 스스로를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이 더 잘 되기도 합니다.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충분히 우울감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데미안 라이스의 캐논볼, 이윤정님이 신청한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데미안 라이스의 캐논볼 듣고 왔습니다. 백투더 2000 계속할게요. 2300님, 김광진의 아는지 신청해요. 헤어진 지 2주가 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만났지만 서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이별을 택했는데 예상하고 데뷔를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힘들어요. 이 노래도 함께 들을 땐 참 좋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가사가 마음을 파고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선택한 길이니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오래 함께 있는다고 해서 꼭 닮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 좁혀지지 않는 부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시고 이별을 택하셨다라는 사연인데 더 좋은 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과 딱 맞는 그런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홍서진님,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듣고 싶어요. 저에겐 박지윤 씨가 섹시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던 터라 2009년 6년 만에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온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그때 친구를 따라서 공연도 보러 갔었는데 기타 치며 노래하시는 모습은 여신 오브 여신이었어요. 요즘은 통 공연 소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소식 들리면 오랜만에 다시 보러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지윤 씨, 저도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예. 물론 그 성인식이라는 곡으로 좀 섹시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많이 각인을 시키셨지만 그 전에는 이제 상당히 뭐랄까 푸른 이미지를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으로 봤을 때 파랑색 좀 저에겐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부르신 노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분이다. 노래 참 멋지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인식이 나온 후에도 여러 가지 앨범들 부르면서 이런 댄스곡도 잘 소화하시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바래진 기억에 이 곡 참 좋아하고 이후에 다시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하셨던 그 앨범들 한 2장, 3장 그 정도 앨범에 있는 곡들 나무라든지 뭐 그런 곡들 상당히 좋아해서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선곡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민철님, 여자친구 손 꼭 잡고 같이 집에 걸어가면서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해요. 쿨의 아로하 들려주세요. 5년 전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학교 가곤 했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쿨. 참 저도 좋아했었던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쿨 노래가 상당히 어려워요. 노래가 어렵고 신나지만 리듬감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곡들이 많이 있어서 어렸을 때 저 가족들하고 함께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많이 접했던 그런 팀이네요. 김광진의 아는지 2300님 신청곡이고요.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홍서진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김광진의 아는지 그리고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두 곡 듣고 왔어요. 고아라님,
어릴 때 피아노에 한창 빠졌었는데 이승철의 긴 하루를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일하고 다른 취미도 생기고 쉬는 날엔 친구들 만나느라 바빠서 피아노를 안 친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쳐봐야겠어요. 그 전에 푸른밤에서 이승철의 긴 하루 한번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가요 혹은 뭐 어떤 노래가 되었든 악기로 연주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곡이 좋아서 먼저 악기를 만졌다라기보다 악기를 만지면서 다른 곡들을 접한 경우들이 좀 많긴 한데 어릴 때는 이렇게 한 곡 머릿속에 좀 깊게 박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님도 기나루라는 곡이 좀 본인에게는 내가 피아노 쳤던 기억하면은 이 곡이 딱 떠오르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 라르크앤시엘이나 엑스제팬 그리고 뭐 메탈리카 이런 락 밴드들의 곡이 먼저 떠오르네요. 악기로 연주했던 곡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962님, 주말에 가끔 아이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이들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보면 가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때 같아서 깨끗한 걸 보면 감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을까 싶어서 씁쓸하기도 해요. 오늘도 더워서 땀을 흘리며 TV를 보다가 눈물도 같이 흘렸네요. 노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엔 참 아이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죠. 저는 사실 뭐 TV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즐겨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보다 보면은 참 미소 짓게 되고 그리고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부럽기도 하고 좀 순수함을 갖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흥행 보장 어떤 법칙 중에 아기가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이러면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어떤 공식이 있다던데 영화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민성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 같은 제가 싫대요. 성격도 왈가닥하고 제가 운동해서 머리도 쇼커트에 이름도 남자 같거든요. 남자친구는 그게 부끄럽대요. 비욘세의 If I Were a Boy 신청해요. 가사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민석씨. 그런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맞고요. 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랑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관계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뭐랄까 되게 어떤 본인의 머릿속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틀이. 글쎄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석 씨를 있는 그대로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보시고 민석 씨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으니 상대방이 잘못된 거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욘세의 If I Were a Boy 김민성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듣고 올게요. If I were a boy, even just for a day. 비욘세의 If I Were a Boy 듣고 왔습니다. 1215님, 중학교 2학년 때 기분 전환을 하고 싶으면 노래방에 가곤 했는데요. 당시에는 사랑 노래보다 힘이 나는 노래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중 한 곡인 애쉬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모두들 안 될 거라고 말해도 새로운 내일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내용을 담은 가사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듣고 힘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는 곡은 아닙니다만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에너지송들, 뭐 요즘엔 노동요라고도 많이 부르던데 나에게 힘을 주는 곡들을 그런 곡이 있으면 참 좋죠. 중학교 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그런 나이인데 좀 씩씩하게 지내셨군요. 유소라님,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신청합니다.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시트콤으로 지현우 씨를 처음 알게 됐고 그냥 배우인 줄만 알았는데요. 나중에 지현우 씨가 더너츠 멤버였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노래방에서 꽤 불렀던 노래인데 전혀 몰랐거든요. 가사는 슬프지만 부르다 보면 왠지 신나는 이 노래. 푸른밤에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바보 이 노래 인기 진짜 많지 않았어요. 저도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현우 씨가 더너츠의 멤버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멤버인 것도 몰랐었고 나중에 정말? 그래서 와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강건우님, 태양의 마이걸 듣고 싶습니다. 중학생 때 저희 동네에 YG 연습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태양씨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TV에 빅뱅이 나올 때면 괜히 동네 부심이 발동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자랑하곤 했었는데 태양씨는 모르겠죠? 솔로 나왔을 때도 많이 응원했습니다. 이 노래는 솔로 1집 앨범에서 제일 좋아했던 곡인데 제가 부르면 느낌이 하나도 안 나서 그냥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꽤 좋아해요. 이 곡 참 좋죠. 저는 이 곡 그리고 이 곡이 원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마이걸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막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막 이거 찾아보다가 원곡 가수가 부른 것도 동영상 사이트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각자 서로의 색깔을 잘 표현한 그런 곡들이었어요. 후렴구는 똑같았어요. My girl, my girl 이 부분들이 태양 씨는 빅뱅으로 활동하실 때도 그렇고 솔로 앨범을 발매하실 때도 그렇고 상당히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준 그런 아티스트죠.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유소라님 신청곡이고요. 태양의 마이걸 강건우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그리고 태양의 마이걸 두 곡 듣고 왔어요. 박예빈님, 박효신의 그립고 그리운 신청해요. 중학교 때 처음 박효신의 음악을 접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 노래엔 박효신님의 특유의 성량이 돋보이는 고음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번 가을에 6년 만에 기다리던 정규 7집을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효신 씨 참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하시네요. 그 중간중간 싱글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 앨범이라든지 뭐 그런 곡들은 간간히 발표를 하셨지만 또 이런 정규 앨범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론 그 중 한 명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박효신 씨의 어떤 창법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 연습량 이런 것들이 참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시상식이었나 음악 프로그램이었나 박효신 씨가 라이브 무대를 하시는데 그 MR CD가 반주 CD가 계속 튀는 거예요. 생방송인데 근데 그걸 다 맞춰서 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진짜 얼만큼 연습을 하면 저렇게 0점 몇 초 만에 이 부분이 어딘지 알아채고 또 그 부분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박효신 씨의 어떤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도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방송사고잖아요. 그런 것들이 방송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걸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노련하고 또 실력이 있는 상태이고 연습을 많이 해두니까 대처가 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멋있었고 사실 중간에 한번 얼굴 찡그리시거든요. 뭔가 이제 한 3번, 4번 튀어요. CD가.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끓어오르는 화를 참는 듯한 표정이 한번 나오는데 그게 되게 섹시한 느낌으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4401님. 휴식에 사랑했던 날 들려주세요.
기분이 괜히 별로인 날엔 음악을 들으면서 전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날 제게 가장 도움을 주는 노래예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종현 DJ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나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 저도 있죠. 근데 뭐랄까, 기분이 나쁠 때 혹은 기분이 너무 침체됐을 때 이 곡을 들으면 밝아진다. 그런 곡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의 곡들을 좀 찾게 되는 기분 상태가 좀 있긴 한데 이 곡을 들으면 좀 기분이 밝아져. 뭐 그런 절대적인 곡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곡을 한두 곡 갖고 있는 것도 멋지긴 할 텐데. 노래 들을까요? 휴식의 사랑했던 날, 4401님 신청곡.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휴식의 사랑했던 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더 만날게요. 김선영님,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신청해요. 저는 어떤 곡이 좋으면 그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요. 요즘 이 노래에 꽂혀서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질 못하겠네요.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이 노래 같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좋죠.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인트로에 있는 베이스 라인도 되게 멋지고 둠두두둠 둠둠두두두둠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베이스 솔로도 참 멋지고, 민경훈 씨의 보컬도 참 신나고 가사도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청춘들이 듣기 좋은 그런 가사랄까? 7358님, 이소라의 트랙 9 신청해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뭐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지 우울함에 한창 빠져 있을 때 이 곡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가사가 세상은 날 고독하게 만들고 강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인데 너무 와닿아서 푸른밤 가족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소라 씨의 이 앨범은 참 생각이 많아지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가사도 그렇고 이소라 씨의 어떤 목소리에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듣는 사람을 참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곡 들어볼까요? 이소라의 트랙 9, 7358님 신청곡입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2개월의 로만티코인데요. 2개월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성된 혼성 듀엣이죠. 멤버 김예림 씨는 솔로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도대은 씨는 학업 때문에 미국에 계신다고요. 김예림 씨 특유의 음색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도대윤 씨와의 어울림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젠가 다시 두 분이 함께한 신곡을 들을 수 있으면 하네요. 오늘 끝곡 2개월의 로만티코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